이 강연은 특별히 효율적인 임상자료 준비 방법에 대한 전략을 같이 논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의 임상자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본부 유지선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외 시장 진출 임상자료 준비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기 승인을 위해서는 어떤 임상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마켓 현황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국내 의료기기 수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의 수출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2022년에 약간 감소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기 등급별로 이제 수출 현황을 보시다시피 2와 3등급 의료기기 비율이 거의 한 90%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허가시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는 아니면 필요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수출의 시장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십니다. 지역별로 수출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수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수출이 아무래도 이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유한 내용은 임상 전략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국내 제조사가 해외 인증을 계획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 이제 임상 자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 자료를 가지고 해외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국내 임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외 인증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임상 시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리스크별로 이제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요. 위해도가 낮을수록 해당되는 규제 수준과 이제 요구되는 자료가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1 기기 있는 유럽에서는 셀프 데클러레이션으로 이제 기기 승인이 이제 가능하고요. 다만 S 멸균, R 재사용, M 측정 기기들은 이제 노티파이 바디에서 이제 해당 측면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A, 2B, 3의 경우에는 이제 풀 스코프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스 1은 잠재적 위해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승인이 면제가 되고요. 클래스 2의 경우에는 이제 510K의 동등성 입증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클래스 3의 경우에는 PMA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 드노보라고 해서 이제 비교 대상 품목이 없으실 경우에는 이제 드노보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느 승인을 득할 때 임상 자료가 필요할까? 이 부분인데,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제품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자료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클래스 3는 이제 반드시 임상 자료가 필요를 하고요. 이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된 클래스 2, 2A, 2B는 이제 제출 요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인데요. 모든 클래스 3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MDR 아티클 61.4 항목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거나 61.6에 해당하는 제품 중에서 이미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CE에서는 이제 동등이라는 의미는 미국이랑 한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술적, 생물학적, 임상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의미가 되고요. 임상 문헌을 통해서 임상 평가를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즉 동등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이제 실시가 돼야 합니다. 다음은 미국인데요. 클래스 3는 임상 시험이 이제 요구가 되고요.
510K로 분류가 될 경우, 이제 즉 동등성 입증으로 이제 제품 허가를 받으실 경우에는 약 한 10에서 15% 정도 자료가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요구가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가이던스 다큐멘트에 나와 있는 이제 의사 결정 흐름도입니다. 질문 5번에 해당하는 항목, 즉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성능 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뷰가 될 때 임상 자료가 이제 필요할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성능 리뷰 시 임상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은 2023년에 쓰여진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아직 파이널라이즈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래프트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사용 목적이 다 다를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술기기가 이제 한 부분에서 국한돼서 사용되어 있다가 사용되는 부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위치에서 사용했을 때 리스크가 이제 높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임상 자료가 필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특성이 다를 경우인데요. 의료기기의 주 재료, 디자인, 에너지원, 기타 등의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기기에 새로운 사이즈가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의 최소, 최대 사이즈를 벗어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임상 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임상적으로 동등성 판단이 좀 불가할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정신의학적 관련 의료기기는 당연히 사람의 대상으로 이제 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진단기기의 사용성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시판 중인 등등 품목과 비교해서 새로운 또는 증가된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뭐 리콜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임상 자료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필요한 자료 조건이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 제도 같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음에 이런 질의 제도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승인 후 요구되는 임상 시험인데요. 이제 즉 시판 후 조사입니다. 미국은 임상 자료와 리스크에 따라서 시판 후 조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대상 기기는 클래스 2나 클래스 3 중에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 소아 환자를 대상하는 기기, 체내에 삽입되는 기기, 또 생명 유지 및 연장을 하는 이제 기기가 되겠는데요. 이 해당이 되면 이제 모두 다 이제 PMS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기일 경우 시판 후 조사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좀 트랜스페런트, 약간 투명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기들이 이제 PMS가 되고 있는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셔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유럽은 조금 더 엄격한 시판 후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화된 시판 후 데이터 수집과 이해에 대한 그 계획을 승인 요청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PSUR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매년 또는 요구되는 기간 안에 이제 매달 이렇게 매번 보고를 해야 하고, 클래스 2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는 이제 노티파이드 바디에도 이제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한다고 임상 시험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시판 후에도 요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때 임상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어느 자료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R 812 또 EU MDR을 따르면은요, 유럽과 미국 해당 국가에서의 임상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즉 다른 나라의 데이터라도 사용 가능하다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단 임상시험의 데이터의 품질, 무결성, 피험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기관의 나라 법, 또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ICH GCP를 따라서 그런 기반의 시행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인구학적 특성이나 미국의 또 유럽의 표준 치료나 이제 의료 행위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반드시 임상 시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왜 앞전에서 이제 국내 임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을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품질 부분도 있겠고요, 뭐 언어적 부분, 또 소요 시간, 그리고 또 타임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효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이제 IMS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호주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둘 다 이제 제약 3사 연구를 이제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본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약간 텍스 컨센션에 대해서 이제 제외한 결과라서 조금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보시다시피 한국 임상 시험의 비용이 이제 미국과 또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보일 수가 있으시고요. 해서 국내 임상 시험 결과를 해외 인증에 사용하는 것이 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다른 나라 회사들은 과연 어떤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계실까 좀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이제 메드텍 유럽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유럽의 의료기기 회사들, 멀티내셔널 컴퍼니, 또 전문가분들, SME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서베이를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부터 이제 승인을 득할 계획이 있나 여쭤봤더니 2021년 이전에는 이제 당연히 뭐 CE 마크를 득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을 간다라고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답을 했었던 반면에 이제 MDR 이후에는 꽤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고 답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이제는 이제 어느 나라부터 이제 간다는 정해진 답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 계획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말씀드리고요. 네, 국가별 이제 마케팅 전략은 이제 나라별로 당연히 순차적일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부터 가야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기와 마켓 상황별로 이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임상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가별 전략과 우리가 제안 드리는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순차적인 그 예인데요. 국내에서 임상을 하시고 또 이제 시판을 먼저 하시고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임상 시험을 다시 계획을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이런 걸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국가에서 무슨 임상 자료가 필요한지 그때그때 파악을 이제 하셔야 되시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니즈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세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어느 임상 시험 데이터가 필요한지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다면 처음에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사전 질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총 기간으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국제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국내 임상으로 모든 나라의 제출 요건 이제 만족을 시켜서 마켓 전략에 따라 그때그때 같은 데이터로 제출만 해서 승인을 득하는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제품 특성상 현지 임상 자료가 꼭 필요한 기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국외 임상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멀티내셔널 스터디를 한국에서는 N수를 많이 하고 뭐 해외에서는 좀 적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각의 스터디를 한국에서는 좀 더 큰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아니면은 해외에서는 심플한 스터디를 진행한다든지 또 해외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클리니컬 부분만 해외에서 진행을 하시고 또 임상 계획, 또 데이터 가공, 또 분석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델 등을 이제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임상 시험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계획서인데요.
우리나라 의료기기법과 미국 CFR 또 유럽 ISO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잠재적 위해도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분석인데요.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서 이제 위험 요소들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 분석 또 예측 가능한 요인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 계획 단계에서 이제 요구가 되고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적성에 대한 부분 변경이 이제 계획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하면 이제 연구를 계획할 때 국내 데이터가 이제 많이 수용되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서 좋은 점이 되겠지만 또 나아가서 이제 만약 해외 임상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계획서를 가지시고 시행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임상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 임상 시험을 시행할 때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임상 시험 관리 기준은 ICH GCP를 기반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조건은 거의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OUS 요구 사항이라고 하죠. 하지만 좀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같은 부분은 이제 콜렉트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하지만 ISO 14155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한 가지를 예시를 드리면 이제 SA 관련 부분입니다.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는 좀 다르게 이제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또는 수술적 개입 또한 이제 SA로 이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이제 취합하시고 이제 코딩화하시고 분석하는 부분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임상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만약 지금 데이터를 사용 안 하셔도 이제 추후 데이터 활용을 이제 증대화하는 것에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요. 임상 전략은 이제 최대한 빨리 초기 단계에서 수립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임상 자료도 이제 유럽과 미국 제출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퀄리티도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해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국내 임상을 이제 수행을 해서 모든 국가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기 특성상 반드시 뭐 해외 임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임상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국외 임상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트너로서 같이 고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지현 사장님께서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작년 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글로벌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글로벌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늘 저희가 두 가지가 고민인 거죠. 기간과 돈.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들을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임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저희에게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작년 한 해 해외를 계속 다녀보면 글로벌에서도 K-메디칼에 대한 또 이런 너무나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이넥스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세션을 마칠 건데요. 1부 세션은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2부 세션은 이제 커머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부 세션은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